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습니다.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관심을 가져야만 이 우수한 아이들의 그 능력을 철저하게 아주 100% 개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제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영재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누가 영재인가에 관한 이제 새로운 접근에 관한 얘기인데요. 영재 판별 기준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한국은 영재 판별에 관한 그런 얘기가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영재교육학회가 있고요. 세계 영재교육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영재교육학회에 가보면 정말 세계 영재교육학회보다 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주제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누가 영재인가 하는 거죠. 누가 영재인가.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영재인가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에 이 전 세계적으로 영재 그 기준,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에 관한 변화가 어떤 건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재를 판별한다고 하는 것, 영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영재를 판별할 때 그 기준이 IQ였죠. IQ. 지금도 여전히 IQ를 가지고 우리가 영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가 IQ만 가지고 판별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IQ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IQ가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요인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실은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약해요. 무슨 뭐 창의성 검사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능 검사만큼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럼 다른 거 뭐냐 도대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과연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관찰, 추천, 그거 비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계적인 추세, 세계적으로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에 관한 추세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능력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범위. 자, 우리가 영재 판별할 때는 상위 2%를 주로 말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위 2%. 즉 다시 말해서 능력이 상위 2%에 들어간다. 자, 상위 2% 어떤 기준을 가지고 능력이라고 보느냐? 대부분 뭐 IQ라고 본다 그러면 IQ 상위 2%. 그래서 IQ 130 이상을 영재라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조금씩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상위 1%로 보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위 2%로 보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미국에서는 또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상위 10%까지도 영재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재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 뭐 한 15%는 어떠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100명 중에 10명, 그 다음에 15명도 영재의 범위 속에 넣는 것이 좋겠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요. 사실은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재성이라고 하는 능력이죠. 영재성이라고 하는 능력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똑같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같은 속도로 발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어릴 때 막 발달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는 한참 나이가 들어서 그 능력이 막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한 나이에 이렇게 잘라서 보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지적인 능력만 해당되느냐? 안 그렇거든요. 우리가 대개가 IQ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에 해당되는 거죠. 이 지적인 능력 외에도 인간은 굉장히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성공하는 능력 이런 거 보면은 분석적인 능력, 창의적인 능력, 그다음에 실제적인 능력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응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능력의 범위를 우리가 지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1%냐 2%냐 상위 1, 2%냐 이것만을 영재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보자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아직은 한국은 이런 데에
크게 호응을 하지 않는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한 2% 정도, 그러니까 상위 2%를 영재 교육을 시키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상위 1%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이런 능력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변화는 뭐냐? 성취와 관련된 그런 능력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성취라고 하는 것, 뭔가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잘하는 건 뭐냐면, 학교라는 그런 조직 속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거를 우리가 성취라고 그러죠. 학업 성취라고 부르죠. 그러나 또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그러면 뭐냐?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는 거죠. 회사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는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거나 회사에 많은 이익을 내준다거나 어떤 뭐 그런 과제 수행 능력이 어떠냐 하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거나 뭐 벤처 기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 회사를 키워가지고 얼마나 그 분야에서 높은 수준까지 올려놓느냐, 뭐 그런 것들이 성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취와 관련된 그런 능력을 주로 영재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 그런 입장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차르트라는 사람이 대단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차르트라고 그러지, 뭐 대단한 모차르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사람을 뭐 추앙하고 아주 음악계에서 아니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일반인들까지도 모차르트를 대단한 사람으로 그러지, 그 사람이 그런 훌륭한 그런 작곡을 하거나 훌륭한 음악 곡을 만들지 못했으면은 누가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겠나요? 그러니까 성취와 관련된 그런 능력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아주 옛날 영화도 있고요. 자, 또 이 학교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에 나가서 100% 반영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사회에서의 무슨 뭐 벤처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어떤 대기업에 가서 거기서 조직 속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를 얻는다거나 이런 것들, 뭐 빠르게는 뭐 학교를 가는 것이라든지 뭐 좋은 고등학교에 뭐 기대했던 고등학교, 예상했던 고등학교에 합격한다든지 또 뭐 원하는 대학에 간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다 성취죠. 성취의 과정이에요. 1단계 성취, 2단계 성취, 그러면서 사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것도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취와 관련된 능력, 이런 것은요, 우리가 지적 능력 하나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조직 환경,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조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문화적인 배경도 고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성취했다라고 말하는 기준하고 한국 사람이 높은 성취를 했다는 기준이 다를 수 있고요. 또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베트남 사람이나 이런 다른 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질수록 그 성취의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IQ 외에 다른 능력들도 중시한다는 거예요. IQ 외에. 그러니까 IQ만 가지고, IQ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 능력이면서 영재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러나 IQ 이외의 것들이죠. IQ 이외의 것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꼽는 것이 뭐냐면 그릿 같은 겁니다. 그릿. 여러분들 그릿이라는 책 보셨나요? 그릿. 이 그릿이라는 책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책이죠. 이 그릿이라는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투지, 이런 거예요. 투지와 열정. 사실 투지와 열정이 없으면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어떤 성취를 이룰 수가 없고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유명한 과학자, 또 유명한 뭐 노벨상 수상자, 그다음에 유명한 기업하는 사람들, 성공적인 기업가, 이런 사람들 열정과 투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열정과 투지는 IQ하고 또 다른 그런 분야의 것이에요. 또 학교에서 보자면 학습 동기 같은 거죠. 학습 동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학습 동기. 정말 중요하죠. 이 동기가 강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잘하죠. 동기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 또 성공하려고 하는 열정, 이런 것도 필요하죠. 성공에 관한 열정, 뭐 성취 동기, 성공 동기,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 요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요인으로 이렇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IQ만을 가지고 영재성을 영재를 판별했던 그런 기준에서 이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로 아마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국이라든지 아주 이 영재 교육의 선진국을 생각하면 아직은 한국은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누가 영재인가에 관한 어떤 새로운 접근, 새로운 변화죠. 즉 영재 판별 기준에 대한 세계적인 변화에 관한 세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은 능력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취와 관련된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IQ 이외의 다른 능력을 또 중시한다.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영재를 판별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